쌓여 할 차례죠. 맞나요? 대답이 시원찮은 거 보니까 주요 공부 아직 잘 안 돼 있는 것 같네요. 하기야 다 돼 있으면 공부할 일도 없죠, 여기서. 자, 이 권귀는 음력으로 몇 월? 10월. 맞나요? 10월이고, 그 다음에 권귀의 그 전체 괴사, 그러니까 전체에 대해서 문왕이 하신 말씀 외우시나요? 자, 고는 원코, 형코, 빈마, 지정이니. 그 다음에 뭐가 나요? 저도 잊어버렸네요. 빈마, 지정이니. 자, 군자, 유유왕하니라. 그 다음에 선하면 미하고 후하면 득하리니. 선미후득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줄이 하나니라. 그 다음에 서남득붕, 동북상붕이니. 여정하면 길하니라. 그래서 여정이라 안정하여. 그죠? 안정하여 길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쭉 단할 그 다음에 전체에 대해서 공자가 지제라 곤원이여. 그 다음에 만물이 자생하나니. 그 다음에 건괴 내 통천이로다에 대비해서 내승 순천이니 이렇게 되어 있죠. 곤우 재물이 덕함무강하며 하몽광대하여 품물이 함령하나니라. 그 다음 빈마는 지륜이 행지무강하며 그 다음 유순이정이 군자유왕이라. 선하면 미하여 실도하고 후하면 순하여 득상하리니. 서남득붕은 내여 유행이요 동북상붕은 내종유경하리니. 안정지길이 응지무강이니라. 그래서 삼무강이 나왔죠. 덕함무강, 행지무강, 응지무강이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대상전에서는 땅의 형세, 지세 그랬죠. 지세 곤이니 군자 이하여 뭐 한다? 후덕 재물하나니라. 그래서 후덕 재물이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초육에 대해서 뭐라고 했죠? 이상이면 견빙이 지아니라. 그 다음에 육이는 직방대 불습 무불린이라. 그 다음에 육삼효는 함장가정이니 혹종왕사면 무성유종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무성유종이라고 하는 것은, 자, 이 자리는 세 번째 자리는, 자, 아래에서 가장 위가 되고 위로는 임금의 명을 받아서 이 아래 지역을 다스리는 제후의 자리라 그랬죠. 그래서 자, 뭐라고 표현하면 함장가정이라 그랬습니다. 그 머금고, 일반 학자들은 머금고, 밟고, 함홍이죠. 함장가정 맞죠. 저 앞에서 함홍광대가 되죠. 그래서 밝음을 참 머금었다 그랬습니다. 밝음을 머금어서 가히 바르니라고 하는, 밝음을 먹었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지금 원래는 곤괴 다른 괴 같으면 여기가 되는데 항상 짝이 되는 누구의 구의, 여기죠. 여기 구의 임금의 명을 받아서 다스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밝음을 먹었는데 뭐라고 하느냐, 스스로가, 여기는 혹종왕사라 그랬죠. 혹왕사, 임금의 그 일을 따른다 그랬습니다. 다시 말해서 임금의 명을 받아서 그 명을 받아서 맡은 바 임무를 다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되다? 무성유종이라 그랬죠. 자, 무성유종이라. 이름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실은 이름은 있는 거죠. 내가 이룬 것이, 내가 이루었다 하더라도 그 이름이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왕의 것이다 라는 겁니다. 모든 공을 위로 돌린다는 그랬죠. 우리가 공을 이룬다라 성공이라는 말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공을 이루는데, 자, 내가 공을 서로 이뤘다 하더라도 그 공이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성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군자로서의 마침은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군자가 임금으로부터 받은 바의 그 명을 다 받아서, 그죠?
맞춰야 되는 거죠. 일을 하다 말면 안 되는 겁니다. 지산 겸교에서도 뭐냐면 겸손한 군자다라고 할 때 군자 유종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침이 있어야 된다. 그때 유종이라고 하는 마침이라고 하는 것은 맡은 바 일을 시작을 했으면은 끝내야 된다라는 거죠. 끝내야 다시 종즉 류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성유종이라고 할 때 이 무성이다라고 하는 것, 여자들이라고 하는 집안일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로부터 공을 인정받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집안일이라고 하는 아무것도 그죠? 아무리 해도 공은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이거 해야 되죠. 마침이 없으면 어떻든가요? 집안이 항상 지저분하고 식구들 바꾼 거 그죠? 제때 먹을 거 챙겨 먹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한 집안일이나 나라 전체 일이나라고 하는 것, 아내 일이라고 하는 것, 그죠? 집 아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 무성 유종해야 된다. 항상 뭐냐면 마칠 것 다 깔끔하게 맞춰 두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뜻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다 뭐라고 했냐면은 소상전에서 함장가정이니 이시발야라 그랬죠. 때로써 발표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 때나 내 멋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임금의 명을 받아서, 그죠? 그 명을 받아서 그 때 맞춰서 그 일을 잘 해내야 되는 것이고, 또 하나 이제 그 긴급하게 그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이른바 천재지변이나 이런 생각 예상치 못한 뭐 침입을 받았다라고 할 때는 자기 직권으로 때로써 그저 자기 일을 그저 직권으로서 일을 행하고 나중에 이제 임금한테 그 보고를 하는 거죠. 그다음에 혹종왕사라고 하는 것은 지광대하라, 알미, 그저 빛나고 광대하다라고 하는 것은 임금의 일을 우리가 명을 받아서 그 한 지역을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지혜롭지 아니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지혜롭고 그다음에 또 그러기 때문에 그 여기서 그 지혜로움으로써 두루두루 다 풀어가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일이 크게 빛난다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육삼이 바깥에 재우라 그러면 육사 같은 경우는 조정 대신에 해당되는 자리가 되겠죠. 그러니까 조정 대신에 대해서는 자 이제 이 이른바 회의를 하는데 조정 회의를 하는데 내 멋대로 짓거리 되면 되겠어요. 항상 두루두루 여러 상황을 보면서 자 해야 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가려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관랑이면 이렇게 돼 있죠. 관랑이면 무구며 무엘이라 그랬습니다. 괄자 잘 보세요. 괄자를 보면은 제방변에다가 혀설자를 썼죠. 뭐예요? 혓바닥 손으로 붙잡아 매라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붙잡아 맬 때 붙잡아 매라. 뭘 하듯이 낭하면 주머니 낭이죠. 그죠? 이 입이라는 주머니 속에 말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랑이라 그러는 건 입을 꽉 다물어라 이런 뜻이 아니라 말할 때 말하고 그죠? 필요한 말들 직관할 거 있으면 직관하고 함부로 되는 대로 짓거려야 되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야만이니까 입을 잘 붙들어 매두면은 주머니처럼 잘 매두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저 뒤에 아직 공부는 안 해서 그랬지만은 말할 때 말하고 그죠? 침묵할 때 침묵하고 그 다음에 나갈 때 나가고 그 다음에 그곳에 처할 때 처하는 것이 되는 거죠. 바로 저 말할 때 말하고 침묵할 때 침묵하고 나갈 때 나가고 가만히 있을 때 가만히 있는 것 이것이 바로 관랑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은 허물이 없고 또 허물이 없고 명예도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말하면 명예가 있느냐 그 얘기는 아니죠. 역시 내가 그 무슨 말을 해서 이것이 임금이 잘 받아들여서 일이 되면은 그 명예로움은 또 누구한테 다 가는 거예요? 역시 군주한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신으로서 임금을 섬기는 대신으로서 내가 만약에 명예를 얻고자 뭘 한다? 이거 자칫하면은 굉장히 위태롭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그 관랑이라라는 소리가 있는데요. 관랑과 관련해서 저 여러분들 아는 비기 좋아하시죠? 비결서들 황석공 소서라고 하는 책 누구 때문에 유명해졌느냐면은 장량이라는 소서 장량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유명해졌죠. 그 유비를 아니 뭐죠? 그 한고조 유방을 도와서 한나라를 일으켰던 그 책사들 가운데 하나가 장량이라고 하는 바로 유방의 스승 삼은 사람이 있는데요. 장량의 생김새는 그저 그 아름다운 여인처럼 생겼다 그랬죠. 그런데 그 유방의 책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뭐다? 이 황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진나라 말기 때 그 학자인데요. 황석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준 이 소서하고
그 사람의 새치 혓바닥이었다라고 합니다. 그 황석공 소서에 뭐라고 썼느냐, 거기는 바로 관랑이라라는 말. 그 주머니 낭자 이렇게 쓰고요. 하나 딱 끼워서 덮을 몇자 쓰고, 그 다음에 속에 또 속주머니 있죠. 다 속에 또 몇 개가 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게 오드이자 속에 주머니 많은 겁니다. 이게 주머니 낭자인데 관랑, 그 다음에 순회하면, 그죠? 관랑 순회하면 무구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소위 무구해라. 이로써 써한바 써한바 자 허물이 없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때 관랑이라라고 하는 것도 바로 이겁니다. 말하고 내는데 뭐라고 한다? 이시 때로싸라 이렇게 돼 있죠. 말하고 하는데, 자 때로싸고 출처, 이건 도로싸고, 네 저기 뭐야 이건 때로싸하고 출처에 바로 나아가고 하는데, 이건 그 요거를 해석하는 그 주석서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출처하는 데는 이 도로싸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아가거나 그 자리에 있거나 할 때 반드시 도로싸고, 말하거나 침묵할 때 항상 때 맞춰서 입 열지 말아야 되는데 입을 열거나, 입을 열어야 될 때 입을 열지 않거나, 그러면 오히려 자, 이 두루두루 그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랑이면 무구며 무엘이라라고 표현했고, 그 해석 중에 하나가 그 우리가 혓바닥에 대해, 입에 대해서 하는 소리가 있죠. 입은 뭐라 그래요? 말 내지 말아야 될 때 말을 낸다. 그래서 입은 뭐다? 구시 초하지문이라 이렇게 표현하죠. 구시 초하지문이요. 그 다음에 혓바닥은 뭐예요? 굴은 자기 몸을 치는 벌신지, 뭐 부라 이런 표현도 하나 쓰고, 이렇게 쓰는 해석도 하나가 있고, 또는 뭐냐면은 자기 몸을 베는, 또는 뭐 참신지 칼이라 도라 이렇게도 표현을 합니다. 요거는 두루 같이 쓰는데, 그러니까 자기 항상 구설이 되는 거죠. 입하고 혓바닥 놀리는 거 조심하라라고 하는 것이 곤괴 육사효에 나오는 관랑무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관랑이면, 그러니까 혓바닥을 잘 메어두면, 주머니를 메어두듯이 하면, 그러니까 항상 메어둔다는 소리 아닙니다. 아니 조정 대신으로서 저희 회의에 나갔는데, 이거 지금 국가의 위기 상황인데 다들 엉뚱한 소리 하면 그거에 대해서 강하게 직관도 할 줄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굳이 입을 다물어야 되는데 우연히 입 열어서 이런저런 일 하지 말라, 이런 의미에서 자 관랑이면 무구며 무엔이라. 그래서 항상 때로써 하고 도로써 하는 것을 바로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공자가 해석하신 말씀이 상활 관랑무구는 신불해야라 이렇게 돼 있죠. 관랑무구라고 하는 것은 자 삼간다라고 하는 말도, 자 괜히 마음에 없는 말 내뱉지 말고, 삼갈신자도 마음 심자에다가 참진자를 썼죠. 그래서 그저 그 공인이 마음에 없는 말 하지 말고, 우리가 간해야 될 때는 간해야 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스스로가 삼가면 그 다음에 누가 그저 함부로 해하지 못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효에 대해서는 뭐라 하냐, 황상이면 원길이라 이렇게 되어 있네요. 누런 치마라 그랬습니다. 원래는 위쪽이 되니까 뭐가 돼야 돼요? 의가 돼야 되겠죠. 그죠? 의상 그랬잖아요. 의상. 이거 윗돌이 아랫돌이에요. 그런데 여기 맨 윗자리인데 황의 돼야 되는데 황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런 치마면은 크게 길하다 표현했습니다. 자, 우리가 곤괴, 다른 효 같으면 이 자리가 임금자리예요. 꼭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대체로 임금자리가 되는데, 이 곤괴에 대해서는 누구하고 짝하냐면 하늘괴하고 짝합니다. 하늘이 위에 있는 거죠. 여기가 임금이 되고 이쪽은 신하가 됩니다. 신하 조금 이따 나오겠지만 신하가 되고 부인이 되고, 그래서 자, 이 자리는 내가 무슨 일을 해서 큰 공을 세운다 하더라도 그 빛나는 것이 임금이 빛나는 게 아니죠. 아래에 있는 신하가 빛나기 때문에 황행이라고 하지 않고 황상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런 치마다.
그러니까 아래가 빛나는 거지 임금이 빛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아래인 신하가 빛난다라는 의미에서 누런치마 그랬습니다. 그리고 누렇다라고 쓰는 것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가운데 중앙토에 누런색을 표현하는 거죠. 우리가 오행의 색깔에서 이미 공부 다 했었을 겁니다. 그래서 황상이면 원길이리라. 누런치마면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유고가 공을 세우면은 그죠? 공을 세우면은 바로 임금으로부터 크게 그죠? 상을 받아가지고 빛난다라는 의미에서 황상원길이라 이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상활 황상원길은 문제중야라. 그래서 문체가 가운데 있다. 빛남이 가운데 있다. 이렇게 돼 있죠. 임금으로부터 자 크게 공을 세워서 그 공이 두루 천하에 드러난다. 이런 뜻이 되겠네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요 때를 언제로도 볼 수 있냐면은 비록 저 은나라 말기 때 문왕이 그죠? 문왕이 폭군주의 은나라 주천자의 신하이기는 했지만은 항상 공을 세워서 빛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해당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상륙은 용전우야하니 기혈이 현황이로다.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이렇게 되네. 용이 들판에서 싸우니 그 피가 누르도다. 용 그러면 어디서 나왔나요? 용은 건꾀에서 나왔죠. 건꾀는 전부 다 용으로 비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나도 음이 다 자라고 보니까 다 자랐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숙한 음이 되는 거죠. 성숙한 음이 자 음이 성숙했다 그러면 성숙한 음이 누구하고 만나요? 양하고 만나는 거죠. 우리가 괴상으로 아니 음양도에서 항상 공부했듯이 자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이 때가 돼서 양기운이 땅속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것을 표현을 합니다. 땅에서 어디서 만나느냐? 여기서 만나는 거죠. 그래서 용전우야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음과 양이 그죠? 음과 양의 교합이라 보시면 돼요. 음양의 교합인데 자 우리가 아무 데서나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 동인교에서도 나왔지만은 서로가 사귀는 데서는 어디서 사귄다? 한가운데서 그죠? 이 한가운데 요 가운데에서 그게 들판에서 싸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가운데서 싸우는데 그런데 참 묘한 얘기입니다. 음이 다 했죠. 자 사람으로 표현하자면은 이제 이거 두 가지로 봐야 되는데 첫 번째는 자 사람 관계로 표현하고 두 번째는 자 천지자연의 이치로 표현하자면은 바로 들판에서 음과 양이 서로 만나서 만물을 생하는 것이 되는 거죠. 만물을 생하는 것이 되고 그것이 이제 뒤에 가면은 공자의 해석입니다. 그건 조금 이따 보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효사는 전부 다가 인사적으로 표현한 것이기 때문에 자 음의 도가 다 했다라 음이라고 하는 거 양은 밝고 음은 어둡죠. 다시 말해서 이쪽은 성군이라 그러면 이쪽은 뭐에 해당되겠어요? 폭군에 해당되겠죠. 아까 지금 유고 같은 경우를 제가 뭐라고 표현했느냐면은 문왕의 비유를 했습니다. 자 서쪽에 있는 서백창이 그죠? 서백창인데 서백창이 자 서쪽 땅에 으뜸제후가 되어서 서백창은 비록 천자는 아니지만은 두루두루 천하의 3분기 이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은나라의 폭군 같은 경우는 주 같은 경우는 그 도가 다 된 거죠. 그러면 결국은 요 세력하고 둘이 어떻게 돼요? 싸운다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용전우야라라고 하는 건 용이 들판에서 싸운다라고 하는 것은 용의 덕을 갖춘 군자가 그죠? 용전 글자 그대로 우리 현실적으로 봅시다. 이게 너무 저기 그 형이 상학적으로 가면은 해석하기 힘들으니까 자 용전우야 용이 들판에서 싸운다 그러면은 자 이때가 언제냐면은 우리가 은나라하고 주나라하고의 그 싸움이 무슨 싸움이죠? 무슨 전투? 저기 목야 예, 목야의 전투 이거 보시면 돼요. 자 주나라가 자 주나라는 여기 지금 황하강유 이쪽에 이제 북쪽으로 오늘날 지도를 가지고 보자면 황하강유역의 은 땅이 이쪽에 있죠. 주나라는 요 서쪽에 있습니다. 서쪽에서 여기 보면 주역에 보면 이섭대천이라는 말들이 참 많이 나와요. 아직은 지금 여기서 안 나는데 큰 내를 건너미 이롭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큰 내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주역으로 표현하자면 감꾀가 되는 거죠. 감꾀는 뭐라고 하냐면 험하다라고도 했습니다. 물은 건너야 되니까 감은 험냐라. 감이라고 하는 것은 험하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큰 일을, 그죠? 어려운 일을 겪어놔야, 그죠? 겪어놔야 이롭다. 왜냐면 어려운 일이라 힘든 일이라고 하면 우리가 반드시 극복하고 넘어가야 무슨 일이 해결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어렵고 험난한 일을 극복해야만이 된다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겠지만은 또 하나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 주 땅에서, 그죠? 주나라 이렇게 제후 땅에서 은나라의 조가라고 하는 천자의 그 도읍지까지 가려면은 이 황하강의 물줄기를 건너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천을 건너야 이롭다 이런 말이나 황하강 최고의 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대천을 건너면 이롭다라고 나왔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용들의 싸움이죠. 용을 우리가 뭘로 상징을 하냐면 왕으로 상징을 하죠. 자, 우리가 건기 공부했지만 건기는 전부 다 용들입니다. 잠용이지만 뭐예요? 용덕을 갖추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용덕이 은자라 그랬죠. 용의 덕이면서도 숨어있는 자이고 두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용덕이 정중자라. 그죠? 아랫자리긴 하지만은 용을 덕을 갖추고 있으면서 정이 가운데 한 자라. 그래서 전부 다가 용덕을 갖추고 있고 그래서 경굴용하되 그죠? 뭇용들을 보는데 뭐 하면 길하다? 무수하면 길하다. 그죠? 머리가 없으면 길하다 그랬습니다. 내가 서로가 다 용은 다 머리인데요. 양은 다 먼저인데요. 서로가 먼저 머리 하겠다 그러면 뭐예요? 그야말로 뭐예요? 용쟁옥도 싸움만 벌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수하면 길하다라고 하는 것 또 하나 의미가 있죠. 하늘이라고 하는 것은 또 혼자 저 위에서 나 잘났다 하고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하늘의 도라고 하는 건 밑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죠. 내려와서 음과 만나야. 그죠? 그래서 천자의 덕이 두루 베풀어진다 이런 뜻이 되고 자 이것도 그래서 주나라 은나라 말기 때 자, 폭군 주의 정치를 더 이상은 이제 두고 볼 수 없었기 때문에 문왕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그 아들인 무왕이죠. 자, 무왕이 마침내 은나라를 치러 이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강을 건너고 마침내 은나라의 저 들판인 바로 목야의 들판에서 바로 누구냐? 무왕과 은나라의 천자인 바로 주왕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용전우야다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음이 다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한 나라의 이른바 흥성함이 다해서 쇠해지면 그죠? 쇠해지면은 새로운 용이 나타나서 서로 전쟁을 하게 된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용전우 이렇게 인사적으로는 바로 전쟁의 상태가 되고요. 그래서 그 밑에는 뭐라 그래? 그런데 이제 그 피가 검고 누르도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검고 누르도다. 그 피라고 하는 것이 그렇잖아요. 나올 때 뻘겋지만은 그 다음에 어때요? 조금 있으면은 시커매지는 거죠. 시커매지면서 누리하게 이렇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로 표현했고, 그걸 일단은 인사적으로 받아서 공자가 뭐라고 하셨느냐면은 용전우야는 기도 궁녀라. 그 도가 다 했다 이 소리예요. 다 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음의 도가 궁해질 대로 궁해졌다. 천자의 도가 궁해질 대로 궁해졌기 때문에 더 이상 어디 가지 못하고 결국은 쫓겨난다라는 거죠. 쫓겨나는데 그냥 못 쫓겨나죠. 반드시 유혈투쟁이 바로 벌어진다. 그러니까 유혈의 전쟁이 벌어진다라는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면 되고 그래서 이 음의 도를 쓰는 것은 용육운 뒤에다. 앞에서 용군운 건기에도 표현했었죠. 여기서 용육운 이영정인이라 그랬습니다. 이 음의도라고 하는 것은 잠깐 하다 마는 것이 아니라 오래 하고 그 다음에 정, 바르게 함이 그죠? 오래 하며 바르게 함이 이롭다라고 했는데 이 바르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그 뭐예요? 괴사에서 뭐라면 안정하면 길하다 그랬죠. 편안히 하고 바르게 하면 길하다라고 표현했고 여기서는 그 용육의 곤도를 쓰는 것은 바로 오래 하고 바르게 하면 이롭다라고 했고 이에 대해서 공자가 용육 영정은 이대종야라 그랬습니다. 이로써 크게 마치느니라. 곤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하늘의 도를 그대로 받아서 만물을 자생케 하는 거죠. 자생해서 생장수장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곤기이기 때문에 그 씨앗을 받아서 두루 장성을 시켜서 그 다음에 계속 대를 이어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곤해도입니다. 그래서 이 대종야라라고 표현을 했고 앞에 있는 그 곤기하고 비교를 해보자면 곤기에서는 용군은 그랬죠. 자, 용군은 뭐 한다? 견굴용하되 자 무수하면 길하리라 그래서
그 용들의 그 용육에서는 뭐를 주장으로 표현했냐면은 무수로 표현했죠. 머리 하지 말라. 머리 하지 말라 그랬고 여기서는 뭐냐면은 영정으로 표현했죠. 용육이라고 하는 것은 영정을 기본적인 바탕으로 했습니다. 자, 정이다라고 하는 것은 앞에 있는 대상전을 가지고 표현하자면은 안정 개념이죠. 그죠? 안정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안정이라고 하는 때 안정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안정하고 아니라라고 하는 것. 안자라고 하는 것은 편안하다. 그러니까 편히한다라고 하는 건 바로 곤도를 그대로 따라만 하면 되는 거죠. 그대로 남을 따라하면은 편안한 겁니다. 그럼 편안하면서 그러나 움직이는 것은 아니죠. 자기가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은 아니고 그 다음에 하늘에 길다라고 하는 거. 영자. 지금 원영정의 정이라고 하는 것을 안 개념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 개념 규정을 할 수가 있느냐면은 오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 하늘처럼 우리가 오래 하는 것은 하늘처럼 굳세지 아니하면 안 되죠. 그죠? 굳세면서도 바로 불식, 쉬지 않는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오래 한다라고 하는 굳세면서도 쉬지 않는 개념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까 건괴라고 하는 것은 건원 용구라고 하는 용이 다 변하면 뭐가 돼요? 건이 다 변하면은 곤괴가 되는 거죠. 자, 건하고 곤괴는 서로 배합괴가 되고요. 전변을 하면 요 건괴가 자, 용구 이게 무수하면 길하다 그랬으니까 서로 간에 머리 하지 말라라고 했으니까 결국은 뭐예요? 바로 음과 만나는데 그죠? 서로가 내가 잘났다 하면 안 되고 건이 그래서 다 변하면은 어떤 경우가 되나요? 강하기는 한데 그죠? 이렇게 해서 다 변했다 그러면 그 성질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냐면 자, 두 개를 비교해 보는 겁니다. 강하기는 한데 내가 능히 그러면서도 부드럽게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죠. 내가 강인데 건인데 강하긴 한데 내가 완전히 스스로를 사람이 변할 때 변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변할 줄을 모르면 때로 변할 줄 모르면은 이거는 굉장히 고지식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변할 때 때로 변하죠. 다시 말해서 이게 우리가 그 이어천이라 그랬듯이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뭐를 주장한다 그랬나요? 때를 주장하죠. 맨하고 이렇게 양기운만 그득하든가요. 이렇게 해서 계속 변화가잖아요. 그죠? 변해서 내가 때로는 건괴가 건월이 되지만은 또 그 다음에 양이 닿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곤월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변하는 겁니다. 이렇게 변할 수, 건이 이렇게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뭐라고도 표현할 수 있냐면 내가 강하면서도 능히 부드럽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이 청나라 때 저 운봉호씨라고 하는 호명 누구죠? 호씨라고 호안국 맞나요? 호병문 지금 두 사람인데 제가 좀 헷갈렸네. 호병문인가 하는 그 청나라 때 학자인데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아주 정확한 좋은 비유인데요. 그 다음에 이 음이 그죠? 음이 다 변하면은 곤괴가 다 변하면은 양이 되는 거죠. 곤괴가 다 변하면 양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어떻게 되냐? 비록 거기다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비록 부드럽기는 하지만 그죠? 수유 비록 부드럽기는 하지만은 어떻게 된다? 강이다. 능이 강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라고 하는 것이 땅이 없으면은 하늘이 또 위에 설 수가 없고 또 땅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늘이 없으면은 또 만물을 생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바로 두 가지가 여기서는 강이라고도 하고 수유 필강이라 반드시 강하다 이 표현으로 했네요. 수유 필강. 비록 부드럽긴 하지만 반드시 강하다라고 해서 서로가 변했을 때 상대방이 서로의 덕을 이렇게 갖고 그 기질적인 것들을 다 발현할 수 있다라는 뜻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용육이 영정이라고 하는 것은 육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자 오래 하고 발음이 바르게 함이 이로우니라라고 한 이 표현 자체가
건괴의 바로 용구는이라고 하는 말과 같이 비교해서 표현해 볼 수가 있네요. 그러니까 서로 간에 능이 변할 수 있을 때 그 자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라고 하는 것이 항상 이렇게 해서 변하고 때로서 이렇게 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공자가 두 개의 문헌절을 두었죠. 문헌전 제1절과 제2절을 두어서 설명을 했는데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 곤 전체에 대한 덕을 가지고 표현했습니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일단 같이 읽어보죠. 문헌왈 곤은 지유이 동야 강하고 지정이 덕방하니 후득하여 줄이 유상하며 한만물이 화광하니 곤도기 순호인저 승천이 시행하나니라 그랬습니다. 문헌이라는 말은 공자가 특별히 건괴와 곤괴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죠. 그 문장들에 대해서 말을 덧붙였는데요. 곤이라고 하는 것은 순음으로 되어 있으니까 지유 그랬죠. 지극히 부드럽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초유부터 육효까지 다 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부드러우면서 그 다음에 그러나 움직이면 강하다 이렇게 표현했죠. 움직이면이라고 하는 아까도 표현했지만은 곤이라는 것이 움직여서 이렇게 변하면 비록 부드럽기는 하지만 반드시 강하다 하는 이 뜻하고 같이 통합니다. 그래서 움직이면은 그죠? 지극히 부드럽기는 하지만 한번 움직이면은 강하고 옛날에 엄마들이 혼자 됐을 때 어떻게 된가요? 남편들은 참 못하는 얘기라 그랬죠. 남자들은 혼자 되면은 자식들 이리저리 건강 못 시키죠. 여자들은 혼자 되었어도 보면은 자식들 여럿 있어도 오히려 잘 건사시켜가지고 잘 키우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일단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실은 굉장히 부들부들하고 흙이 있고 물이 있고 하면서 그러지만 움직이면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두루두루 만물을 다 생하는 거죠. 생장, 수장을 시키는 것이 바로 다 땅의 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움직임에 강하다 표현했고 또 한편으로는 지극히 고요하죠. 지극히 땅이라고 하는 건 하늘이 주는 걸 그대로 받기 때문에 음이기 때문에 지극히 고요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그 덕이라고 하는 것은 덕방이라 그랬죠. 방정하다 그랬죠. 덕방. 덕이 방정하다라는 게 무슨 뜻이었죠? 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가 방주 개념이죠. 떼배라 그랬죠. 하늘의 양기운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죠. 그죠? 모방이라고 방향 개념입니다. 덕방이라고 하는 것. 덕이 우리가 보통 방정하다라는 표현이에요. 왜 덕이 방정하다, 바르다, 정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왜 방이라 표현했냐 이렇게 되는 거죠. 주역에서는 단어 하나하나의 쓰임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역에 들어가 있는 단어의 쓰임새를 정확하게 알면은 나머지 뜻들도 파악하기 쉽다 그랬습니다. 덕이 그냥 정하다라고 하지 않고 방하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해석할 때는 방정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땅의 도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따라서 가는 거잖아요. 그죠? 하늘에 양기운이 없다 그러면 이제 겨우 깜깜한 추운 때가 될 것이고 점점 양기운이 많아지면 밝아지고 따뜻해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양기운이 소멸하면 점점 추워지고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방정하다. 누구를 따라서? 하늘을 따라서 바르다 이런 뜻이 바로 방정입니다. 그러니까 하늘 그대로 닮아가고 그래서 저 사람의 덕이 참 방정하다 그러면 뭐예요? 성인을 따라서 이제 성인의 도를 그대로 밟아 나간다 그러죠. 그럼 그러지 못하면 뭐라고 읽어요? 저런 방정 맞은 것 같은 이라고 해서 방정 맞다 같은 그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정이 덕방하니 이렇게 해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후득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방정하다 바를 정자의 다른 의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건괴하고의 같이 그러니까 그 앞에서도 지우이 동약 강하고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부드럽지만 왜 움직여요?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서 따라가야 되죠. 하늘만큼 내가 강하지 못하면은 따라 같이 행할 수 있나요? 못하잖아요. 그래서 움직임에 누구처럼 강하다? 하늘하고 마찬가지로 강하다. 그래서 앞에서 곤괴의 무슨 강? 삼강을 얘기했죠. 그죠? 삼무강. 그죠? 그 강을 표현했습니다. 그 다음에 후득하여 나중에 그 다음에 후득하여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먼저 베풀면 나중에 얻는 거죠.
그래 처음에는 뭐 하고 선미 그랬죠. 먼저 하면은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요. 그죠? 내가 먼저 주장을 하려고 해도 방향을 모릅니다. 왜? 하늘에서 기운을, 음량의 기운을 내려줘야 돼. 그래서 나중하면, 그죠? 줄이 이로움을 주장하고, 이로움이다라고 하는 건, 이 이자는 굳이 없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성리학자들이 해서 괄호 열고 해놓은 건데 상관없습니다. 자, 이를 주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땅은 뭐예요? 모두를 다 이렇게 음량의 기운을, 보이지 않는 음량의 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다 생하는 거죠. 생하고 길러서 다 열매 맺게 하는 거니까 결국은 다 이롭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로움을 주장하며 이렇게 됩니다. 이로움을 주장하며 그 다음에 그러면서 떳떳함이 있다. 항상 그렇게 되는 거죠. 봄에 생, 장, 수, 장 그리고 다시 생하면서 이렇게 계속 나가니까 그래서 항상 떳떳함이 있으며 한 만물이 화광하니 그래서 땅은 모든 아까 후덕 재물 그랬죠. 두터운 덕으로서 모든 만물을 다 실른다 그러니까 만물을 다 머금으며 화광하니 그래서 만물을 다 머금었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씨앗을 땅속에 다 간직하고 있다가 하늘의 양음량의 기운을 받아서 다 뭐예요? 화하게 만드는 거죠. 자, 여기서부터 이쪽으로 음에서부터 양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이 부분을 뭐라고 한다? 뭐 하는 과정이에요? 우리가 변화라는 말이 있죠. 자, 아직도 이거 이해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던데요. 태극도는 이렇게 돼야 맞죠? 아까 우리 저 반장님 두루두루 가봤더니요. 딴 데는 보면 주역 태극도 하는데 선생님만 이렇게 하지 딴 데는 반대되는데 참 많아요. 근데 딴 데는 100% 틀렸다 보시면 돼요. 자, 우리가 나오는 이 기운에 요거를 그대로 그린 겁니다. 이건 무슨 기운이라 그랬어요? 음양의 영어 소장하는 기운이잖아요. 그죠?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기본적인 땅입니다. 위는 여기가 방향이 뭐다? 남쪽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슨 개념이다? 따뜻한 개념이에요. 양. 그죠? 빛나는 개념입니다. 그죠? 양하는 곳이 따뜻한 태양이 남중하잖아요. 그죠? 우리가 홍범구주 아직 공부하신 분들 계신 분들 있고 안 계신 분들 그 다음에 이쪽은 뭐가 되냐면 5가지 그 기운 가운데 이거는 비가 되는 거죠. 양 되는 거죠. 비는 밑으로 내려오는 거죠. 물기 우양 하늘의 기운에 대해서 양이 되고 이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봄은 뭐라 그래요? 우기라 그러죠. 봄은 덥다 그럽니다. 누가 봄이 왜 더워요? 봄은 갑자기 덥습니다. 계속 햇빛이 점점 늘어나다 갑자기 확 굉장히 더운 느낌. 그래야 뭐예요? 싹들이 우르르 하고 쫙 펼쳐나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가을 기운이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그 다음에 가운데 중앙토에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것이 때 맞춰서 잘 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요 기본적인 이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한, 풍 이렇게 돼요. 가운데 중앙토에 바람. 그래서 우리가 군자의 덕은 바람이요 소인의 덕은 풀이니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어온다? 위로부터. 그죠? 위로부터 쭉 이렇게 불어내리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기운이 되고 자 기본적인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죠. 이게 과학이에요. 자연과학이에요. 자 주역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자연과학을 인사에다가 대비시킨 겁니다. 자 따뜻한 기운은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바로 이렇게 그려진 겁니다. 그죠? 그러면서 따뜻한 이 기운 속에서 뭐가 생겨난다? 뭐가 생겨나요? 생명이 생겨나죠? 그 양태극이라고 하는 거 아메바 모양이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그죠? 양태극, 음태극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기본적인 씨앗의 개념입니다. 양기운은 이렇게 올라가고 자 따뜻하게 햇빛을 받으면 땅이 덮여져 가지고 더운 기운은 올라가죠. 더운 기운 올라가면 찬 기운은 어때요? 내려가죠. 그래서 이거 확인해 보려면 정말 내 눈으로 확인해 봐야겠다. 하늘 보면 잘 몰라요. 봄에 아지랭이 이렇게 아른아른 거리는 모습에서 그럼 밑에 찬 기운 느끼는데 잘 못 느끼잖아요. 그거 어디서 느끼느냐? 남비에다 좀 큰 통에다 물 한번 끓여 보세요. 그죠? 물을 막 끓이기 시작 손 집어넣을 수 있을 때까지만 집어넣어 보세요. 조금 물에 두면 윗물을 손에 딱 대고 위는 따뜻할 겁니다. 그죠? 손 밑으로 가보세요.
차가워요. 한참 돼 이제 그러면 이제 바글바글 끓는데 보면 끓는 물들 위로 올라옵니다. 이렇게 변하면 찬물이 내려가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순환하는 거예요. 이게 물이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그래 우리가 따뜻할 온자라라고 할 때도 글자 이렇게 쓰죠. 가운데 보면 남비 속에서 그릇에 물이 이렇게 소용돌이 치는 모양이에요. 사람 인자다 그럼 뭐 양기운이 그저 위로 올라가고 찬기운 밑으로 내려가는 요 모습입니다. 그걸 그대로 그린 거. 이거는 지극히 자연한 이치를 갖다 그려놓은 겁니다. 근데 요거를 반대로 해가지고 그린다. 모든 글자나 뭐 등등등등에 대한 이해가 전혀 안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야 5도는 일이관지다. 그래서 1, 10으로 이렇게 쭉 펼쳐지는 겁니다. 모든 글자가 다 그렇게 설명이 되고, 그래서 양기운이라고 하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그 양기운을 받아서 만물을 싹트게 하는 것은 그 만물의 모든 씨앗을 감추고 있는 것이 누구냐면 아래에 있는 땅입니다. 그래서 모든 만물을 다 감추고 있다. 그래서 한 만물 이렇게 돼 있죠. 만물의 씨앗을 다 머금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늘이 그죠? 이거 오행으로 표현하자면 이제 오행으로 해서 이건 기운으로 표현했고, 그다음 우리가 오행이 더러운 수, 화, 목, 금, 토로도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자, 땅은 물은 밑으로 이렇게 흐르는데 물은 차잖아요. 기본적으로 찬성질이죠. 북방수입니다. 찬성질이니까 수 해놓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나온 거예요? 화로 나오는 겁니다. 홍범에서 나오는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극이 생의 이치라 그랬죠. 극하면서 나온다 그랬습니다. 모든 생명의 원천은 뭐가 있어야 돼요? 물이 있어야 되죠. 그 물이라는 전제도 뭐가 전제가 되기? 땅. 그죠? 땅이 있고 물이 있는 겁니다. 그죠? 땅이 있고 물이 있기 때문에 자 어쨌든 땅 속에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만 가지고는 차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 해놓고 물을 적절히 대표해 주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불이 필요하죠. 그래서 일활수요, 이활, 화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불기운으로 따뜻하게 해줘야만이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생하는 거죠. 삼할목 그랬단 말이에요. 그죠? 이건 뭐냐? 서로 상극이죠. 우리가 요거하고 요거는 둘이 상극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극하는 가운데 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하고 나하고 상극이야 라고 해서 으르렁거리지 말고 서로 간에 극하는 가운데 뭐가 있다? 서로 간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자식이라고 하는 것이 부모가 내가 낳았죠. 낳았지만 자식은 부모를 능가해야 되는 거죠. 그게 극이 생하는 거죠. 자식이 부모만 또 못한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보다도 훨씬 낫기를 바라는 게 그게 바로 극이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선생도 마찬가지예요. 나보다도 더 나은 사람이 나와서 더 나아가는 걸 바라는 거죠. 안 그렇다 그러면 그 선생이 또 아니잖아요. 그죠? 극이생의 이치로 세상은 나아가는 것이 되고, 그러면서 또 뭐냐 계절로 표현하자면은 생이 극하는 거죠. 봄에서 여름 나오지만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이거 생했지만은 그죠? 낳기는 내가 했지만은 생이고 극이생 다 통하는 얘기입니다. 극하지 못하면 영영 못 가, 여름 못 가잖아요. 그죠? 여름에서 가을 가야 되는데 이렇게 해서 그래서 생하면서 계속 극하면서 생하는 것은 항상 동시에 같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만물이 이렇게 해서 따뜻한 기운으로 해서 뭐냐면 생하는 거죠. 생하면서 점점 자라는 거죠. 우리가 한없이 자란다 그랬나요? 생장 한계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양에서 이렇게 해서 양은 계속 뭐 하는 거 과정이냐면 이거를 변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양변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제 음기운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늙어지죠. 저도 청장년기를 지나서 조금 있으면 늙어지는 겁니다. 그걸 뭐라고 한다? 사람이 늙어간다. 그래 비수비자는 뭐예요? 사람 인자 허리 꼬부라진 모양이라 그랬죠. 화해져요. 그래서 양변, 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양에서는 자라나면서 계속 변하고 변하는 거죠. 키도 커지고 몸도 커지고 하지만 일정 정도 되지만 그 다음부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사람이 사람답게 되어 가죠. 그죠? 어른이 돼서 지혜롭기도 하고 그래서 화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만물이 화해야 두루두루 뭔가가 여기를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화라고 표현했죠. 무슨 소리냐면 당연히 알아듣고 여기가 그러면 참 저도 답답한 일이죠. 여기가 뭐냐면 동서 남쪽이잖아요. 그죠? 남쪽 요 지점부터 마냥 화하는 지점이에요. 여기가. 그래서 임금님이 뒤에 앉아서 자 임금님이 구중궁궐에 이렇게 앉아 있죠. 그죠? 구중궁궐에 앉아 있는데
그것도 한복판에 안 앉았죠. 상징적인 의미로 온날의 한복판에 임금님의 궁궐을 도읍지를 만들어 놓고 궁궐을 짓는데 임금님은 궁궐에 어디에 앉아 있더라? 맨 뒤쪽 북쪽에 앉아 계시면서 어디를 향하더라? 남쪽을 향해서 정치를 합니다. 그죠? 남향에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밝은 정치를 하는 거예요. 밝은 정치는 양을 가지고 하는 정치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두루두루 사람들을 끊임없이 교화시킨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정치를 교화라고 하는데 교화되기 전에 뭐 하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변하는 과정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옛날의 습속들을 그대로 갖고는 화가 안 되는 거죠. 계속 뭐 하게? 변하고 해서 마침내 지극히 밝은 정치를 다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학에 뭐라고 표현했느냐? 대학 지도는 명덕하고 먼저 명덕. 내가 덕이 밝아야 되죠. 그 밝은 덕을 가지고 세상 사람들을 쫙 비춰줍니다. 그래서 이 햇볕이 어디서 오지? 따뜻한 데로 사람들이 모여가잖아요. 그게 친민이죠. 그래서 제 친민하고 그랬더니 사람들이 그 다음에 점차 변해서 어떻게 된다? 여기 순간부터 다 교화가 됐죠. 그러니까 모든 궁궐의 남문, 정남문에 뭐라고 들어가 있더라? 화라는 글자가 들어가죠. 그래서 덕수궁에 남문이 없어져 버렸네요. 덕수궁에 인화문, 덕수궁이 원래 별궁이었으니까 따질 필요는 없다마는 자 경복궁에 광화문, 그 다음에 창덕궁에 돈화문, 그 다음에 저 창경궁에 홍화문. 남문은 아니지만, 그죠? 남문은 아니지만 동문이 정문이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남문의 화자라 그러면 말이 그것도 반은 맞고 반은 틀리네요. 그죠? 뭐 70%는 맞네. 그래. 정문에 이렇게 되겠죠. 모든 정문에는, 근데 정문이라는 것도 원래가 남문이죠. 정확하게는. 남문이고 남문을 뭐라고 한다? 옷이니까 오문 그랬습니다. 기본적으로 남문이 출입하는 문이에요. 우리가 남문으로 출입한다라고 하는 출입문의 정문을 삼은 이유는 남문이라 항상 밝게 들락달락 거려라 이 소리예요. 들락달락 거리는데 음침한 마음으로 하지 말고 밝은 마음으로. 그래서 오문이라 하고 남문이라 그랬는데 그래서 밝게 하라라는 소리는 뭐예요? 바르게 하라 그러기 때문에 정문한다 그랬죠. 문이라는 게 바른 문이 어디 있고 삐뚤어진 문이 어디 있던가요? 근데 우리 엄연히 정문 씁니다. 정문을 뭐라고 하느냐? 모든 사람들이 출입하는 가장 무슨 문? 하여튼 출입문을 정문 그래요. 그죠? 출입문을 정문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남문이라고 쓴 개념. 바로 밝게. 그죠? 밝게, 밝은 덕을 가지고 밝게 왔다 갔다 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화광이라는 말 되겠죠? 화했으니까 다 일으키니까 드러났죠? 드러나니까 당연히 뭐가 된다? 광이 되네요. 선생님 그러고 보니까 광화문이 여기서 나왔네요. 맞죠? 그죠? 좌우에서 서경에서 우리가 광피사표라는 말도 있지만 지금 화광이라 이렇게 됐습니다. 공부할 거 되게 많네요. 그죠? 이 주역만 잘 공부하면은 왜? 이 조선 왕조를 세운 것은 이성계이고 대표적인 사람을 만들라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도성을 만들고 조선 팔도를 설계한 사람은 누구다? 정도전이고 정도전은 어떤 사람이다? 바로 그 주역의 조선의 주역의 대가 중에 하나입니다. 성리학을 받아들여서 두루두루 성리하게 된 조예가 굉장히 깊은 사람입니다. 그 풍토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얼마 후에 바로 세종이 한글을 만들 수 있는 토대가 다 갖춰진 겁니다. 그래서 조선 왕조를 이해한다. 조선 왕조의 통치와 그 다음에 모든 직과 등등등등 조선 왕조의 모든 것들을 이해하려고 하면은 뭐를 알아야 된다? 유학경전을 모르면은 한 발자국도 앞에 못 갑니다. 더더욱이 이 주역의 이치에 의거해서 철저하게 궁궐 조성하고 조선 팔도를 경영을 했죠. 바로 요 이치에 따라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광화문 해놓고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이 깨끗하게 씻고 가라. 그래서 저기 금도도 하나 있죠. 금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들어가면 또 뭐가 있어요? 무슨 문? 흥림 아니죠. 흥임 아니 뭐라고 그래야 되죠? 그 다음에 중간문 뭐 하여튼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있고 일직선상으로 쭉 들어가 있죠. 쭉 들어가 있으면 제일 가운데 뭐가 있나요? 제일 큰 건물
어? 근정전에서 삼간다 힘쓴다 라는 의미에서 정사에 힘써라 라고 하는 근정전 있고, 뒤로 가면은 사정전 있고, 그죠? 근정문 사정문, 그 사정문 사정전 있고, 그 다음에 뒤에는 또 뭐 있어요? 그때 사정전도 생각할 사에서 중앙토에 사자를 썼죠. 그냥 생각만 하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자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라는 중앙토의 요겁니다. 그래서 사정전이. 그 다음에 뒤로 가면은 교태전이 먼저 강령전. 그죠? 임금님의 침전인 바로 강령전이 있죠. 그 강령전의 문 이름이 뭐라 그랬나요? 독한 거죠. 그는 홍범에 그대로 나와 서경에 그대로 나오는 향용 오복하라. 그죠? 두루두루 오복을 누리라라고. 그래서 향오문이 있고, 오복 가운데서 뭐예요? 수부, 강령, 유호도, 고정명이니까 그 다음에 강령전. 그 다음 가운데 세 번째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한 것이 몸 튼튼, 마음 튼튼이니까 그래서 강령하십시오. 그래서 강령전. 그리고 나서 뒤가 바로 뭐냐면 중궁전이죠. 임금이 양이라면은 중궁은 음이 되는 거죠. 음을 대표하는 거니까 둘 사이에 문을 뭐라고 한다? 한쪽은 양이와 한쪽은 음이니까 그걸 뭐라고 해요? 두 가지 모양이라 그래서 양의라고 그랬죠. 그래서 사이에 문이 양이 문입니다. 양이 문이 되고, 그 다음에 중궁전은 뭐라 그랬어요? 음과 양이 만나는 것이 되고, 그래서 양은 아래로 이렇게 돼야 천지 만물이 다 만나는 거죠. 천지 교태라 그랬습니다. 하늘과 땅이 만나서 바로 태가 된다. 그래서 교태전 이렇게 이름 붙이는 겁니다. 그러면서 위에는 음이 위로 가야 되는 거니까 여기는 지붕에 뭐도 없더라? 용마루도 없더라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골마루가 그대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이치가 그냥 말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모든 건축에 집 배치하거나 하는데 전부 다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적인 통치술, 통치 철학뿐만 아니라 집 짓는 데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집 짓는데 조선 건축 아무리 가끔 가다 보면 요새는 뭐 어쨌든 우리 거에 대해서 눈을 많이 뜨기 때문에 서양 건축학 한참 공부해 놓고도 우리 건축이 어떻게 됐는가라고 연구하는 학자들 참 많아요. 그런데 원전 접근이 불가하죠. 거의 30년, 40년을 외국에서 쭉 공부를 해보세요. 그러다가 이 원전을 무슨 수로 공부를 합니까? 그러니까 주로 이렇게 해설서를 또 갖다 써요. 근데 제가 아무리 봐도 해설서 가지고선 이게 해석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경북공책 이만큼 두껍게 가서 써놓으신 분도 있더니만 제가 보면 참 답답하죠. 그거 간략하게 정리 다 되는 문제인데 무지무지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제가 어떻게 보냐. 경북궁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해마다 오후란다. 하반기에는 궁궐을 가요. 궁궐을 가면은 우리가 수국을 했잖아요. 그죠? 경복궁 모든 궁궐을 보는데 이 개념으로 쭉 보셔야 됩니다. 경복궁 앞에 광화문 됐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가 되냐? 여기 뒤에, 맨 뒤에 가보면은 궁궐의 핵심이 하나가 있습니다. 수가 있어야 돼요. 열상진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을 겁니다. 열상진원이 물이 샥 흘러가지고 어디로 해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으로 해서 이렇게 빠져나가죠. 서류 독립입니다. 같은 것들도 다 돌아온다 이런 의미로 해서 여기서 열상진원에서 물이 흘러서 경회로 앞에 그죠? 경회로 전에 열상진원 연못 하나 있고 그리고 쭉 갔다가 경회로로 들렸다가 쭉 해서 이렇게 빠져나간 요 구조로 돼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세한 것까지가 하나도 안 놓쳐놔요. 열상진원에서 조그마한 물 하나 나오는 이거 우물 하나 놓고 물이 이렇게 나갑니다. 나가는데 정말 조그마한 요만한 돌멩이 웅덩이 하나 만들어 놨어요. 그럼 물이 쫙 나가다 어떻게 들어가느냐. 한 바퀴 삥 돌아서 이렇게 나갑니다. 그 쫙 보면 그 태극도 모양으로 돌아가게 돼 있을 겁니다. 그런 식이에요. 한 세세한 것까지 하나하나 놓치지 않고 잘 하더라라는 겁니다. 요즘에 우리가 정체성 찾자 이 말로만 해도 아무런 소용없습니다. 구체적으로 강론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것 찾자 하면서 나름대로 우리 것들 찾아놓고 이것저것 만들어 놨죠. 가보면 속에 가보면 어떻든가요? 내게 없어요. 내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크게 뭐뭐 하자라고만 하지 말고 실질적으로 공부들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한만물이 화광하니 곤도기 순호인적 곤도가 그 순함인적 그죠? 곤도가 그 순하도다 이 소리입니다. 그토록 순한가 그토록 하늘의 도를 그렇게 따랐는가 그래요. 아 대단히 순하다 이런 뜻입니다. 순하다. 우리가 순이라는 말 쓰면은 되게 싫었죠.
이름에 순자 들어가는 분들 되게 싫어했죠. 그렇게 순해야, 이때 순이다라고 바로 하늘의 도에 순해야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한다? 광화할 수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승천이 시행하나니라, 하늘을 받들어서 아무 때나 한다? 때로 행한다 이 소리예요. 이거 해석 잘 하셔야 됩니다. 시행이라 그러면 시도 때도 없이 행한다가 아니라 딱 때를 맞춰서 행하더라라는 겁니다. 자, 봄인데 봄 해야 돼. 요즘엔 시도 때도 없이 행하죠. 한겨울에 뭐가 나와요? 수박 나오죠. 이게 요즘 사람들이 전부 다 철부지. 시도 때도 없이 아무 때나 그죠? 아무 때나 뭐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사람의 도를 찾아야 되는데 물질적으로 이제 풍요로워지다 보면은 도고 뭐고 없어지죠. 오로지 돈 벌어서 나도 저렇게 이제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것뿐입니다. 그 오래 가지 못하죠. 앞에서 곤귀에서 안정하여 그죠? 편안하고 바로야 길하다 그랬는데 뒤에 가서 한마디 더 붙였죠. 뭘 갖다 더 붙였나요? 오래 하는 거. 영자를 붙였죠. 영정하여. 이영정이라 그랬습니다. 이 사치스럽고 이런 풍토는 그렇게 오래 가지 못해요. 그죠? 벌써 우리 어렸을 때 우리 젊은 세대만 하더라도 이렇게 풍족하지 않았잖아요. 그죠? 우리 때 지금 반짝 풍족했다가 당장 누구 걱정해야 돼요? 우리 노후하고 우리 애들 걱정해야 돼요. 그죠?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 그렇게 그러니까 항상 안정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 뭐 해야 되냐? 과연 오래 할 수 있는 도인가 아닌가 항상 살펴가면서 가야 됩니다. 나머지는 좀 쉬었다가 그다음 하겠습니다.